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지금 새벽인데요. 여기 오면은 꽃들이 이렇게 쫙 떨어져 있습니다. 예쁩니다. 꽃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참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새벽이라서 아직 해가 이제 저기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은 참 좋습니다. 이슬이 날리는 게 보여요. 저는 지금 쫙 날리고 있습니다. 이슬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장마가 시작될 건데요. 이 장마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탄저병을 예방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추는 다른 병들도 물론 다 무서워요. 무서운데 탄저병은 한번 오면은 쫙 바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더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우스는 이제 탄저가 안 걸리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노지는 정말 탄저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복합 내변계를 우리가 써줘. 탄저 내변계를 다 쓰는데도 그래도 이제 방제를 제대로 안 하면은 탄저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이 제초 매트를 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닐을 덮는 이유는 이제 고추의 보온 효과도 있지만 바닥에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까는 것은 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초 매트를 깝니다. 우리가 이제 해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흙에 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도 흙에 나으니까 흙이 없으면은 해충들이 번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아 놓으면은 탄저병을 이야기하면은 탄저균이요, 이게 제초 매트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은 이 탄저균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흙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죽기는 하지만 살아가기가 더 좋습니다. 탄저균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초 매트를 깔아 놓으면은 탄저균들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초 매트를 깝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가 오면요, 장마 기간이 도래하면은 이 탄저균이 원래 여기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처럼 해가 쨍쨍하고 그렇게 해가 많이 뜨는 경우에는 탄저균들이 다 사멸을 합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는 지금은 탄저병을 걱정할 때가 아닌데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장마가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탄저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탄저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고온 다습할 때 그래요. 여름이라서 고온이죠. 그리고 장마가 오면은 다습하죠. 그래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면은 장마균, 곰팡이 균들이 잘 생성을 합니다. 이 곰팡이 균이요, 이 탄저균인데 이 곰팡이들 우리가 이제 집에도 이제 곰팡이들이 욕실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락스를 아주 강하게 해서 곰팡이를 제거를 해요. 그래도 곰팡이가 잘 안 죽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고추에요 탄저균이 발견이 되면은 그 고추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고추들도 이미 탄저균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고추를 탄저가 걸린 고추를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 예방 목적으로서 다 해야 되고요. 반드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이 걸리고 나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고추밭은 오히려 그 약간만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추는 복합 내변계를 써야 되고요. 복합 내변계를 써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고추밭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밑에 바닥이요, 바닥에 곰팡이균이 장마 기간에는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튀었을 때 이 곰팡이균이 이 고추한테, 고추 잎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탄저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요, 탄저균이 바닥에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튀어서 생기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흙이면요, 흙은 많이 튀어요. 흙탕물이. 그 흙탕물 속에 있던 탄저균들이 고추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초 매트를 까는 거고요. 제초 매트를 깔면은 확실히 바닥에서 생기는 탄저균은 방어가 돼요. 자, 그런데 탄저균이 바닥에 우리 고추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 사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요, 비바람이 칠 때 그 탄저균들이 날아와요. 날아오니까 우리 밭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날아오는 탄저균까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탄저균이 이렇게 이제 카군이 있습니다. 자, 가군, 카군, 차군이 있어요. 가, 카, 차가 있는 이 것들은 보호살균제입니다. 이게 비가 오기 전에 보호를 하는 거죠. 이 고추들을 보호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일단 보호막을 한번 씌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네들 한번 보호살균제를 이 가, 카, 차라고 있어요. 보면 여기 살균제, 여기는 카라고 쓰여 있어요. 살균제 카. 근데 가, 카, 차가 쓰여져 있는 것들은 예방을 하는 예방살균제, 그래서 보호살균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살균제로 한번 보호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치는 겁니다. 이거는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치고요. 나중에 장마 기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 기간 때 비가 오기 전에 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탄저균이 걸렸잖아요. 탄저가 걸리면은 이 사군을 칩니다. 사군. 그래서 여기는 이제 4 플러스 4인데요. 4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이거는 치료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추에 탄저균이 보이죠. 탄저균이 보이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탄저 걸린 고추는 떼내고요. 반드시 탄저 걸린 고추는 떼내고 나서 나머지를 치료를 해야 돼요. 탄저균이 묻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사군을 칩니다. 꼭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사가 쓰여져 있는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탄저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군을 치시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얘네들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 균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사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군이에요. 다군인데 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살균제 다라고 쓰여 있는 거를 사면 돼요. 그래서 뭐 꼭 이 제품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 다군은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칠 때요, 자, 어떻게 치냐면은 일단 장마 기간이 도래했죠. 이제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직 이제 초반에도 해가 잘 뜨면은 괜찮은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 카군을 쳐요. 카군을 치다가 가나 카나 차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카군을 치고요, 비가 오기 전에 카군을 치고요, 그리고 탄저병이 걸리면은 이 사를 치세요. 근데 탄저병이 안 걸렸어요. 탄저병이 안 걸렸으면은 그냥 보호와 치료 목적에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타군을 치세요. 타군을 치고요. 그래도 이제 아직 우리 밭에는 탄저병이 안 보인다 하시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비 오기 전에 다시 카군을 치세요. 비 오기 전에 카군을 쳤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쳤으면 또 다군을 치세요. 다군을. 혹시라도 어차피 곰팡이균은 날아오니까 치료와 예방 목적의 다군을 칩니다. 그래서 예찰을 잘 하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그때 이 사군을 치세요. 또 만약에 또 아무리 둘러봐도 곰팡이균이 없다 그러면은 다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치고요, 달을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칼을 치고 달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곰팡이균이 발견되면은 살을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시면 돼요. 이게 약값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값이 이제 장마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장마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요, 여름 후기라든지 가을이 되면 그때도 고온다습 하잖아요. 그때도 곰팡이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밭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비바람만 안 불면요, 비바람만 안 불면은 다른 데서 곰팡이균이 안 오기 때문에 내 밭만 관리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탄저병이 안 생겨요. 근데 비바람이 불잖아요. 비바람이 그걸 타고 오는 겁니다. 비바람을 타고 다른 데 있던 곰팡이균들이 날아서 와가지고 우리 고추에 붙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탄저병은 관리가 힘들다, 내가 탄저균 관리 정말 하기 힘들다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우스를 지으세요. 하우스를 지어서 비를 안 맞추면 됩니다. 비를 안 맞추면, 비 안 맞으면은 탄저병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하우스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뭐 탄저균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은요, 그냥 비닐을 그냥 계속 씌워 놓으면 됩니다. 비닐을 씌워 놓고, 비 올 때는 비닐 씌워 놨다가 비 오면 걷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저병 예방 잘 하시고요. 탄저병 예방만 잘 하시고 이제 나머지 병충해 관리만 잘 하시면은 우리 고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설이 올 때까지 딸 수 있어요. 제가 작년 영상 보시고요, 설이 올 때까지 땁니다. 정말로 설이 올 때까지 따고요. 고추가 안 큰다 싶으면요, 제가 해주는 방식대로 하시면은 고추도 큽니다. 잘. 그리고 고추 키는 나중에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요, 고추 계속 질소질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고추 키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을 하니까 지금은 방제, 정말로 뭐니 해도 이 곰팡이균은 아직 없으니까요, 살충제 위주로 방제를 좀 많이 잘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탄저병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방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장마가 시작되면은 약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